안녕하세요, 부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미임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쉬운 사건 네. 그리고 어려운 사건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고. 그 내꼬님이 물어본 거잖아. 네. 어떤 분이라고 이제. 교통사고 사건 뭐 다 어렵죠. 왜냐면은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 거고, 보험사는 돈을 줘야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어려워요. 교통사고 사건은. 일반인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분들이 보셨을 때는 네. 경미한 사건들은 좀 쉬운 편이고 오히려 중상해, 좀 큰 사고들이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중상해 사망 사건이 더 쉬워요. 중상해가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장애들이 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확실히 나오는 사건들이 오히려 더 쉽다. 그 합의금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로 합의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험사도 어차피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합의금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상해 사망 사건은 오히려 쉬워요. 입증도 쉽고, 이분은 이렇기 때문에 1억이 나가야 됩니다, 이분은 이렇기 때문에 5억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입증도 쉽고, 보험사도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는 드릴게요, 이렇게 합의도 잘 되는 편이에요. 되게 쉬워요. 오히려 중상해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네. 오히려 경미한 사건, 그러니까 향후 치료비를 맞춰야 되는 사건들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피해자분들도 합의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근데 보험사는 사건이 경미하거든. 그거 딱 봐도 많이 안 다쳤거든. 그러니까 합의금을 조금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사고로 어떻게 그런 합의금이 나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페 보시다 보면은 한 번도 나는 염자 사건에 그 정도 합의금을 줘본 적이 없다, 보험사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면서 피해자랑 이제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들이 경미사고예요. 크게 안 다친 사건들. 향후 치료비가 계산식이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 맞춰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케이스들이 오히려 경미한 사고, 차량 파손도 거의 안 된 사고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은 아프다고 하는 사건들. 딱히 뭐 없어요. 뭐 어디 골절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피해자는 또 계속 아프대.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또 피해자분은 내가 몸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프든 어떻게 아프든 나는 그냥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요구하는 합의금도 높아져요. 이 합의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거가 없어. 이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오로지 향후치료비로 그냥 다 맞춰야 되는데 얼마를 줄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염자랑 똑같거든. 그럼 보험사는 100만 원, 200만 원 얘기하고 피해자는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골절인데 뭐 장애가 없는 뭐 늑골골절이라든가 이것도 피해자분들은 손해가 되게 커요. 왜냐면 갈비뼈 부러지면은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를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다 보니까 회사 잘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합의금은 적잖아요. 장애가 남지 않는 골절은 합의금이 적게 책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골절이라는 게 일반인분들이 딱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렇죠. 이걸로 이 정도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죠. 뭐 손가락 발가락 골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돈 안 되는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늑골 골절이라든가 손가락 발가락 골절들. 이거는 사실 손가락 골절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장애율이 얼마 안 돼요. 장애율이. 그래서 합의금 산정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돈 안 되는 골절들. 이런 것도 사실 합의가 굉장히 어렵죠. 피해자분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를 기대 하고. 심리가 높으실 테고. 그렇죠. 기대 심리도 높고.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골절이 되는데 합의금을 200분이 안 줘? 염자도 250 준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피해자분들은 기대 심리가 높고 산정되는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낮은 이런 사건들. 이런 것도 있고. 궁금한 거. 요즘 소송 받았다고, 소송 들어갔다고 네. 이러면서 이제 문의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소송 들어간 사건들은 쉬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에요? 보험사에서 소송 넣는 거는 크게 채무부재죄 소송뿐이 없어요. 근데 채무부재죄 소송이 뭐냐면은 나는 당신한테 줄 돈이 이것뿐이 없다, 이거 이상은 없으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달라, 이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된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좀 그러면 그것도 까다로운 사건의 축. 그렇죠. 왜냐면은 약관상 산정되는 기준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이 합의금 기준하고 사실 어떤 사건들 보면 왜 이렇게까지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을 받아도 사실 합의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그 부상에 비해서 그 과도하게 이제 오래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다 보면은 이런 채무문제 소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채무분쟁 소송의 결과가 어차피 산정되는 그런 금액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높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운,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이죠. 그러면 오히려 경미한 사건들이 힘들고 네. 사건이 큰 장애가 확실한 사건들이 오히려 쉽다.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한 입증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손해배상들이 계산되는 사건들이 쉽고, 대부분의 우리 2주 3주 염자 사건이라든가 뭐 디스크라든가 뭐 회전근개 파일이라든가 뭐 어디 연골 파일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도난되는 골절들,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아니면 늑골 골절, 뭐 기타 뭐, 그리고 환자는 굉장히 아픈데 특별한 진단이 없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교통사고는 입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입증 때문에 사건이 쉽고 어렵고도 갈라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쉬운 사건은 어려운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꺼님이 질문하시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